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도가 좀 싱크가 맞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짜봤던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코드를 완성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색깔을 눈에 조금 편한 색으로 바꿨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이 색깔 코드를 이용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탱크와 각도기인데요.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각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 대신 요 세 가지 색깔 코드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볼 것은 각도기랑 탱크를 배치하는 거고요. 그 기능으로는 각도가 바뀌고 탱크도 그 각도에 따라서 같이 바뀌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각도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탱크를 달아볼 건데요. 우선 그 각도기를 만들려면 그 위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위치와 크기를 정해야겠죠. 크기는 대략적으로 요 공간 안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 각도기의 반경을 요거의 절반 정도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크기는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취향껏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경, 이제 변수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배경을 주석으로 이렇게 묶어 놓고 백그라운드로 주석을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각도, 앵글이라고 할게요. 자, 먼저 이 각도기의 반경을 요 높이의 절반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변수명을 앵글 R이라고 할 거고요. 요 높이는 뭐죠? 이게 탑, 미드, 봇이기 때문에 봇의 H 요거를 들고 와줘야겠죠. 봇의 H의 절반입니다. 자, 이게 짝수면은 이게 정수가 돼서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또 픽셀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2 이렇게 되면은 라운드를 써서 반올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인 크기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고요. 그러면은 위치를 어디다 둘까요? 위치. 일단은 어, 그 위치는 요 각도기의 반경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요 마진 여백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X방향 여백이 있고 Y방향 여백이 있을 텐데요. 먼저 X방향 여백은 앵글 MX, Y는 앵글 MY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뜻으로 M을 붙였고 X방향 X, Y방향 Y 이렇게 했습니다. 자, X방향으로 요 여백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요것 또한 뭐 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요 전체 너비의 20분의 1로 하겠습니다. 라운드를 마찬가지로 적을 거고요. 자, 이 가로 길이는 뭐였죠? 가로 길이는 우리가 이렇게 WinW라고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800, 800으로. 그러면은 WinW의 20분의 1 전체를 요 전체를 20으로 나눈 것만큼 요 여백을 줄 거고요. 그 다음 위로 얼만큼 떨어뜨릴 거냐? 그거는 일단 요거의 4분의 1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딱 이 각도기가 180도가 됐을 때 중간에 위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각도기의 중심 좌표를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앵글 센터
라고 이렇게 해볼 거고요. 자, x는 이 각도기의 x방향 중심은 어떻게 되죠? 일단 마진 앵글 mx만큼 띄어진 상태에서 이 각도기의 반경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앵글 mx와 앵글 r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r 플러스 앵글 mx 이렇게 x좌표가 구성이 될 거고요. y좌표는 일단 기준이 여기에서 y방향 여백만큼 가고 거기에서 또 각도기의 반경만큼 딱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식이 일단 자 다시 기준이 여기니까 요거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이 전체에서 이 전체의 길이 윈 h에서 얼만큼 요만큼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봇 h 만큼 빼면은 지금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여기서 y방향 여백만큼 뺀다. 더한다가 되겠죠. 더하는 거는 앵글 my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백까지 왔고요. 이제 중심까지 가려면은 이 각도기의 반경만큼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앵글 r만큼 간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갔을지는 그려봐야 알겠죠. 자,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CVS create create 뭘로 해야 이 각도기를 그릴 수 있죠? 아크를 그리면 됩니다. 아크. 그리고 이 아크에는 일단 그 좌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시작하는 점, 끝점. 근데 이제 우리가 180도만큼 잘려있는 각도기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요거만큼 넘어가는 사각형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표는 이 시작하는 점의 좌표. 그래서 요 중심점으로부터 X방향, Y방향 둘 다 그 반경만큼 떨어진 요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적냐? 여기도 좌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X, Y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X는 아까 지금 이 각도기의 중심 좌표를 잡아놨잖아요. 요거에 제로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들고 오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앵글 R만큼 빼줍니다. 다시 자 앵글 센터의 X좌표에서 앵글 R만큼 빠지면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리고 Y좌표도 요거랑 유사합니다. 요거를 1로 바꾸고 그대로 놔두면은 요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좌표. 그러면은 두 번째 점의 좌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찍어야 될 텐데요. 요거를 복사해서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앵글 R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요. 자, 요거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자, 실행을 하면은 뭔가 원하는 점을 기준으로 이런 각도기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원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180도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디폴트로는 90도인 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80도를 만들려면은 어떤 옵션을 써야 하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익스텐트를 180으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반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바꾸고 싶은 거는 요 색깔이 되겠는데요. 색깔은 제가 또 찾아온 색깔이 있습니다. 자, fill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샵 6666ff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요거보다는 좀 짙은 하늘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기의 바탕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각도를 표시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그냥 움직이는 거 말고 최소 각도와 최대 각도,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완전 무한정이면은 게임이 이상해지니까 최소 각도와 최대 각도를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각도를 표시한 다음에 그걸 움직이게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중심으로부터 이 반경 방향으로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create line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create line 함수를 사용하면서 시작 위치와 선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위치, 시작하는 위치는 똑같지만 끝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 선이 각도가 움직이면은.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경이 r, 각도가 알파라고 정해져 있다면 x방향 위치는 r 코사인 알파, y방향 위치는 r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제가 쓰는 코드를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냥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쓰려면 우리가 매스라는 모듈을 들고 와줘야 돼요. import 매스. 그래서 여기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각도와 최대 각도를 먼저 구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angle min, angle max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각도는 30도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최대 각도는 90도로 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하나씩 만들어 보죠. CVS create line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는 우리가 angle center로 이미 계산을 해놨죠. angle center가 첫 번째로 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일단 요 지점으로부터 r 코사인 알파가 x고 요 지점으로부터 r 사인 알파가 요 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중심 좌표를 들고 와야겠죠. 요거로부터 요거로부터 자, 요거로부터 r 코사인 r이 뭐였죠? r이 앵글 r 여기 우리가 계산을 해놨었고 앵글 r 코사인은 매스 모듈의 코사인 함수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미 앵글 민을 3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앵글 센터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 두 번째 요소 y를 들고 와서 r 사인 알파를 해야겠죠. 그럼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요거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림을 몇 번 보셔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안 됩니다. 미리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매스 모듈의 코사인 함수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도로 표시를 했잖아요. 편하게 몇 도 몇 도. 그 단위가 아닙니다. 고등 수학에서 배우는 라디안 단위를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을 넣으면 안 되고 30을 뭐뭐 파이, 90을 뭐뭐 파이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60도는 6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80도가 파이입니다. 따라서 x도는 x의 파이를 곱하고 18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스
파이. 요게 이제 파이거든요. 매스 모듈에서 제공하는 파이 값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180도. 요거를 그대로 여기도 적용을 하면은 이 30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앵글 민에다가 앵글 맥스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함정 카드 요 Y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요 플러스 방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Y 방향은 여기에서 위로 갈수록 다시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아래에서 위로 가고 싶다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30도로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기가 좀 더 굵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위스를 2로 둘게요. 그러면은 굵기가 좀 더 굵어졌네요. 자, 요거를 똑같이 맥스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뭐만 바꾸면 되죠? 여기 들어가는 앵글 민을 앵글 맥스로만 바꾸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꾸미고 싶다면 요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가려줄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점 추가되는데요. 이 아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요거를 복사해 와가지고 그대로 일단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코드를 다시 뜯어보면은 요거에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앵글 센터는 다시 요거를 주석으로 담아놓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 create arc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위치, 시작하는 위치, 끝 위치를 적었었는데 지금 요거 작은 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간 위치, 요 아크의 중간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앵글 R을 조금 작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앵글 R이 아까는 요거의 절반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한 5분의 1 정도로 5분의 1 근데 5분의 1이 되면서 소수가 될 수 있으니까 라운드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드가 좀 길어져서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우리가 한 번만 쓰고 계속 안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요 호가 만들어졌고요.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색깔은 약간 주황색 느낌으로다가 제가 바꿔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도 제가 찾은 색깔인데 같이 쓰실 분은 쓰시고 따로 만들고 싶은 색깔이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됩니다. FFCCCC 마찬가지로 각도는 180도로 해야겠죠.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주황색이 아니라 핑크색이었네요. 아무튼 이 원과 이 반원과 이 중심이 똑같은 위치에 좀 더 작은 크기의 반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고 싶은 각도 그거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거는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요거를 갖다 쓰고요. 갖다 쓰는데 이제 앵글 맥스가 아니라 앵글 나우로 하겠습니다. 앵글 나우 처음에는 45도로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서 앵글 맥스 자리에 앵글 나우
여기도 angle now를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fill 이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레드 이렇게 주고 두께는 그냥 뭐 하나 좀 더 굵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요거는 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딱 요 45도 위치에 요 각도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요거랑 요거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요거는 그냥 위에 요거 위에 생기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각도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바꿔봐야겠죠. 이제 화면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제 메인 루프가 아니라 업데이트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업데이트가 오면 반드시 뒤에 while true win 업데이트 이렇게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고 됩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두 번째 영상인가요? 세 번째 영상인가요? 그 움직이는 거를 했을 때 제가 뭐 현재 시각 시작했을 때 시각이랑 현재 시각을 대조해가지고 뭐 속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엄청 시간이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를 그냥 만들어 보고 시간이 적당하다 싶으면은 그냥 조금 그 부분은 대충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충 만드냐? 그 시각을 따로 재지 않고 이 while문 안에서 일정한 시각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mport time을 해서 타임 모듈을 들고 오고 이 안에서 time sleep 0.01초 그래서 이 while문이 0.01초마다 반복되도록 하고 이 안에서 뭐 변화되는 것을 코딩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실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움직이고 싶은 것이 요거거든요.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을 움직이고 싶다면 얘를 angle line이라는 변수로 일단 먼저 만들어주고 이 while문 안에서 얘를 지워줘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CVS, 우리가 지금 요 캔버스 객체가 CVS잖아요. CVS에 delete 함수를 써서 angle line을 지웁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은 바로 지워져 있을 거예요. 지워져서 쭉 없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시간마다 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다시 이 angle line을 그리면은 이 선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angle now를 바꿉니다. angle now를 뭐 일단 간단하게 angle now를 플러스 0.01 0.01 라디안 정도 움직이게 해볼게요. 그냥 플러스로. 그리고 다시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앵글 라인을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은 겁니다. 변화된 앵글 now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요걸 그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걸 실행해 보면은 적당한 속도로 요 빨간색이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해봤으니 이제 키보드 윗방향, 아랫방향으로 눌렀을 때 윗방향으로 눌렀을 때는 각도가 커지고 아랫방향으로 눌렀을 때는 각도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함수도 만들고 바인드 함수도 써야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n에다가 바인드 함수를 씁니다. 바인드 함수를 써서 어떠한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안에다가 자,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를 먼저 적습니다. 자, 키 프레스 키가 눌렸을 때 그 뒤에는 뭐가 나오죠? 키가 눌렸을 때 실행될 함수 프레스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키가 떼졌을 때 릴리즈 됐을 때도 되는 릴리즈라는 함수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프레스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이 프레스의 함수는 인자를 처음에 받아줘야 됩니다. 이벤트라는 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자, 프린트 이벤트의 키 심 우리가 키 심을 기준으로 어떤 키가 눌렸는지 확인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요. 이거 릴리즈는 일단 이렇게 주석 표시를 해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실행했고, 자, 먼저 제가 윗방향 키를 누를게요. 윗방향 키 눌렀을 때 라지 U, 스몰 p, 아랫방향 라지 D, ON, OWN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위쪽 키가 눌렸으면은 키심이 UP, 아래쪽 키가 눌렸다면 DOWN 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다시 지우고요. if 이벤트의 키심이 up이라면 그리고 elif 이벤트 키심이 down이라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up 버튼이 눌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다운 버튼이 눌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요. up go를 true로 만든다. 그러니까 up 버튼이 눌렸다면 up go를 true로 만들고 down이 눌렸다면 down go를 true로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가서 릴리즈도 정의를 해보죠. 릴리즈는 이 키를 뗐다라는 뜻이죠. 요건 이제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up이 떼졌다. 그러니까 up 버튼이 해제가 됐다라면은 up go를 false로 만들고 down이라면 down go를 false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업고랑 다운고를 기준으로 업고면은 앵글 나우를 플러스로 다운고면은 앵글 나우를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죠. 자, if 업고가 true라면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요. elif 다운고가 false라면은 얘는 마이너스로 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행하면은 뭐 오류가 날 거예요. 네, 오류가 났네요 지금. 괜히 실행했네요. 자, 여기서 몇 가지 고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차근차근 해보죠. 일단 여기 up고 down고라는 변수는 지금 함수 안에 지정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로 해서 전역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down고 이래야 여기서 이 true로 바뀐 게 밖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릴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함수 안에서 이렇게 쓰여지려면 맨 처음부터 정의가 또 돼 있어야 돼요. up고랑 down고를 false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뭐 up고랑 down고가 동시에 막 눌리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down고를 false 그 다음에 and up고 false 지금 요게 실수했네요. down고가 true인데 다시 up고가 true고 down고가 false 그러니까 위
방향 버튼만 눌린 상태라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아래 방향 버튼만 눌린 상태라면 마이너스로 간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눌러볼게요. 윗방향으로 누르니까 위로 가고요. 아랫방향으로 누르니까 아래로 쭉 갑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놨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저걸 안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앵글 나오가 맥스, 우리가 앵글 맥스라고 지정해 놨었죠. 요 값이랑 요 값을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앵글 나오가 앵글 맥스와 같거나 작다면 and 요런 경우에만 플러스를 해라. 그러니까 요게 넘어갔다라는 거면은 플러스가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민보다 앵글 민보다 작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준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위로 올려 봅니다. 그러면은 딱 걸리죠. 아래로 내렸을 때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각도가 미세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 두께가 달라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애교로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아무튼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데까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요 위치에다가 탱크를 추가해서 그 탱크도 이 각도기에 따라서 이 각도가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탱크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각도기 관련된 거는 하나로 이렇게 몰아주고요. 탱크 관련된 코드를 여기서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탱크 관련된 것도 이 각도기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변수들을 만들어냈듯이 탱크에도 그런 변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탱크의 크기인데요. 이 가로 세로의 최소값, 뭐 지금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탱크의 W, 탱크의 H, W는 위스고 H는 하이트죠. 그래서 이 탱크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 이 윈도우의 가로 길이는 위엔의 W, 세로 길이는 위엔의 세로였죠. H였죠. 요거의 최소값, 둘 중에 작은 거, 그거의 10분의 1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통해서 정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W랑 H랑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W를 먼저 지정해 놓고 W랑 H랑 같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W를 이렇게 H를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 놔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탱크의 위치를 할 건데요. 자, 탱크는 우리가 그림을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좌표를 대충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단 요 길이에, 요 가로 길이에 한 40분의 1.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40분의 1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윈 W에 40분의 1에다가 40분의 1이 1 위치에서 탱크가 이렇게 생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탱크의 중심 위치는 탱크 가로 길이의 절반만큼 한 번 더 와야겠죠. 탱크 W에 나누기 2.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가 그 각도기에서 했던 마진, 여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가로 방향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x입니다. 가로 방향 여백에다가 탱크 크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절반만큼 와야 된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라운드 함수를 써서 이렇게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탱크 CY, Y 방향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Y 방향, 일단 요 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든 거긴 한데 아무튼 요 땅 위에서 얼만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위치는 여기서 요 위치를 일단 먼저 찍어야겠죠. 요 길이가 얼마였죠? 탑 H였죠. 그래서 탑 H에서 라운드 그냥 탱크 높이만큼 그냥 올라갈게요. 탱크 H의 2. 그러면은 이 탱크가 그려졌을 때 요 그냥 딱 땅 위에 얹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크의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울어진 각도를 할 건데요. 탱크의 기울어진 각도. 그러면은 일단 요 앵글 라오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죠. 앵글 라오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이미지를 이제 불러올 건데요. 요거는 제가 그대로 예전에 썼던 거를 들고 와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탱크의 이미지 오픈. 잠깐만요. 요거를 하기 전에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네요. 요거도 그대로 복사 그냥 했습니다. PIL, 필로우에서 이미지와 이미지 TK라는 것을 들고 와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요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탱크 이미지를 처음에 이미지의 오픈 함수로 들고 옵니다. 저는 d드라이브 템프 canon.png라는 그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소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거를 리사이즈가 사이즈를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크기랑 상관없이 탱크 W, 탱크 H 크기로 바꾸겠다. 그리고 안티 얼라이어스를 써가지고 그림 품질을 좀 덜 떨어뜨리겠다. 그런 옵션을 준 겁니다. 이렇게 크기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각도를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바꾸고 요거는 탱크 앵글 그냥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탱크 앵글을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정한 탱크 앵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만큼 각도를 기울여 준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TK인터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reate image 함수를 써서 탱크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여태까지 만들었던 탱크 이미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탱크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탱크 앵글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 탱크도 이 각도에 따라서 바꾸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탱크 앵글이라는 변수를 따로 쓰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합치죠. 여기서 탱크 앵글을 빼고 앵글 now를 그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탱크도 지웁니다. 탱크를 지우고 요것만 들고 오면 될까요? 아니죠. 요게 지금 계속 불러오고 거기에 수정을 하고 하는 코드까지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들고 와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수니까 WH 그러니까
이 탱크의 크기나 탱크의 위치는 필요 없고 이 탱크의 각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들고 와 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앵글 라우가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앵글 라우가 반영이 돼서 각도에 따라서 탱크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각도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탱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로테이트 함수가 여기 지금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로테이트 함수 자체는 도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또 도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뭐 환산하면 되죠. 여기에 있는 거를 역수를 곱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180도로 곱하고 파이로 나눕니다. 매스 파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도 그러면은 여기도 바꿔야겠죠.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탱크가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근데 보면은 얘는 90도인데 얘도 90도처럼 보이시나요? 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핀치가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하면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도가 좀 싱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도를 바꾸면서 이 각도기의 각도도 바뀌고 탱크의 각도도 바뀌도록 이렇게 코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 뭐 별거 아닌 코드인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할 코딩은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서 이 파워 게이지를 만들어서 이 포탄을 얼만큼 쏠 건지 게이지를 채워보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설명이 좀 장황해져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